윤석열 대통령이 SBS 동물농장에 출연한 게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한편에서는 왜 일요일 아침부터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인 사람을 봐야 되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난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여당 성향이 있는 분은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보니까 좋다고 하고, 야당 성향이 있는 분은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싫어하겠지, 그치? 근데 대다수 이제 중도층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좋아하고 싫어하지는 않지만 부담스러울 거야. 왜냐면 좋아라는 게 있거든. 동물농장에는 조금 연예인도 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이 출연해야 맞거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에너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꽃사슴과 토끼 같은 동물을 보면 어때? 되게 귀엽죠? 부드럽고 초식동물이야. 육식동물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 굉장히 거칠고 카리스마 있고 매력은 있지만 두렵고 그렇지, 그치? 사람도 그거 같은 마음의 에너지에 따라 에너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거칠고 싸나운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애기 같고 사랑스럽고 이런 에너지장이 있어. 근데 모든 직업군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세고 살기가 센 게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인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잖아. 왕들이 지배했잖아.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지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 살생직원을 가졌지. 그래서 옛날에 왕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라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 우두머리,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정치인 윗사람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냥 관료가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은 다 그 살기가 센 거야. 보스로 선출하고 누구를 따러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은 다 그 살기의 에너지가 센 거예요. 그 권력을 되게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 에너지를 좋아해. 내가 못 가진 걸. 그러니까 토끼나 사슴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같은 사람들이 그런 호랑이나 사자를 따르는 거야.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선출해주면 그 사람한테 보호도 받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우리 사이에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것도 중재해 주길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이 제일 에너지가 세, 살기가. 굉장히 지배력이 세고. 그런데 동물농장 일요일 아침에 많은 국민들이 뭘 보기 원해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즐기려고 이렇게 보는데 미리 예고도 없이 갑자기 거기에 뭔가 에너지가 센 정치인이 나오면 되게 부담스럽지. 그분들이 아무리 편한 복장으로 나서 부드럽게 취한다고 해도 호랑이가 나른하게 풀밭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았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 거지. 중도 국민들. 그리고 야당 성향 국민들은 더 이제 그냥 반발한 거고, 여당 성향 국민들은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니까 그냥 호의적으로 봐주려고 하니까 본 거지.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동물농장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아기들이나 되게 토끼나 다람쥐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귀여운 연예인 중에서도 아주 좀 이미지가 좀 친근하고. 그렇지. 이미지가 아주 온화하고 그런 분들이 나와야지. 거기도 거칠고 이런 분이 나오면 좀 안 어울리는 곳이거든. 근데 대통령 내외는 그럴 수가 없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건 야당의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살기가 센 사람이야.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옛날에 모든 대통령들이 성정이 부드럽고 뭐 욱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거기까지 올라가는 자체가 그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자체가 엄청 지배력이 세고 살기가 센 사람이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거지. 편안하게 쉬고 싶은 사람이 그걸 보거든. 네. 내가 정치 프로그램 볼 땐 벌써 긴장하고 몸이 네. 자 보겠어 이러고 봐요. 근데 동물농장 아침에 귀여운 아가들 볼까 이렇게 하고 딱 했는데 거기 갑자기 에너지가 센 분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정치적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반발한 거죠.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보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거야. 그렇게 출연시키고 해서 막 토크나 되게 센 프로그램 이런 데에 나와서 촌철살인하고 막 이런 곳에 나왔으면 오히려 인기 올라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언제 인기 올라갔어요? 국정감사할 때. 네. 거기는 막 싸우는 곳이 전쟁터에 가갖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인기 얻어요.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랑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올리려면 그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자꾸 올리려고 하면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를 멋지게 쓰는. 그러니까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리는 살기를 쓰면 안 올라가고, 예를 들어 민노총이나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딱 제압하는 모습.
또 결단력 있는 모습, 정의의 편에 서는 모습,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강자한테 딱 강성 발언해주는 걸 보여주면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리고 결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서 미국, 중국도 우리를 버릴 패는 아니거든. 우리가 버릴 정도로 약하지가 않아.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저 아프리카 나라까지도 지편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지금 어떤 기업인의 실력과 우리 국민의 케이팝이라든가 문화적인 콘텐츠의 수준과 이런 걸 봐서 우리가 버릴 패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자기 편 들어달라고 굽신거려야 되는데 지금 교만하게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 대통령이 강성 발언으로 그럼 멋있을 것 같아. 그렇지, 우리나라 모셔가라. 그리고 우리나라 지배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딱 해서 강자 마음을 딱 써줄 때 강자한테도 강자 마음을 딱 쓰면 지지율 급등하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분은 칼을 써줘야 돼. 근데 그 칼을 잘 써야 돼. 우리 국민 마음은 이해해주면서 밖으로 강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 그 약간의 중도 국민들이 다 돌아설 수 있어. 다 돌아. 지금은 중도 국민들이 안 돌아서는 이유가 어떤 부분은 미국이나 이런 강자한테는 그걸 못 쓰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척지는 것도 미국을 등에 업으니까 척을 질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자를 쓰니까 그런 건데 더 강자 마음을 쓰면 일부 국민들은 되게 두려워하겠지. 우리나라 망할까봐. 절대 안 망해요. 이제 망할 때가 지난 거야. 강성 발언해줘서 같이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모셔가려고 하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줄다리기 해서 물론 괴롭지만 이용해서 딱 할 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그 부상하는 거야. 북한 봐. 망하더라? 북한이 얼마나 열악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근데도 강경 발언 내세우니까 네. 존재감이 있잖아. 북한보다 못한 게 우리나라가. 북한은 막 강경 발언 내주고 오히려 죽을 때 김정일이 그랬대잖아. 중국 믿지 마라. 그들은 중국한테도 의지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그랬는데 좀 강자 써주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집단들 다 때려잡아서 편하게 해주고 이러면 지지율 팍 올라가지.